안녕하세요. 기계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준표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날 밤 11시에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제 채널이 아직은 좀 작지만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컨텐츠, 양질의 강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UC 버클리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현재는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포스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멘토링 참석해 주실 분의 이름은 안녕하세요 님이네요.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학연 과정생으로 석사를 지금 재학 중에 있고, 현재 이제 박사 과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고민 과정에서 좀 어, 고민되는 게 많아서 멘토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일단 석사하면서 박사 과정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좀 박사나 유튜브에 이제 박사나 뭐 유학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아, 오게 그래요? 되었습니다. 뭐 박사라고 네. 검색하면 이런 게 나오나요? 약간 뭐 박사라던가 아니면 음, 뭐 교수 뭐 음. 아니면 대학원 음. 유학 그런 거가 좀 많이 잘 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네.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키워드 재미없네요. 좀 네. 팬시하고 뭐 패션 뭐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 뭐 명품 뭐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좀 특이하다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면 한 번이라도 인터넷상에다가 이런 대학원 아니면 뭐 유학 아니면은 뭐 이런 학습 관련된 내용들을 검색해 본 사람이면은 무조건 제가 뜨는데 검색을 안 해본 사람들은 절대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특이한 사람이니까 여기에 모인 거예요. 그쵸? 한 번도 안 뜨다가 이거 검색하자마자 갑자기 막 뜨기 시작하죠. 예, 예. 이거 뭐 그래서 좀 몇 개 영상 보셨어요? 예. 저는 주로 멘토링 관련된 영상을 많이 봤고, 음, 제가 기계과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음, 전공 관련된 거는 시청을 많이 안 했는데, 음. 네. 주로 멘토링 관련된 거 많이 봤습니다. 아, 뭐 어땠어요? 좀 궁금하네요. 좀 재밌나요? 아니면 뭐 뭐 좀 부족한 게 있다든가 좀 개선할 게 있다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박사 과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가춘표님 채널을 모르고 있을 때, 약간 음, 김 박사 넷이나 음, 하이브레인넷 같은 걸로 많이 좀 참조를 하려고 많이 했는데, 음, 약간 카더라라는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음. 신뢰하기가 어려웠다가, 약간 가춘표님 영상 보면서 약간 가려운 곳이 긁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쵸. 제가 그래서 온라인상의 내용은 좀 필터링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틀린 건 아닌데 대학원의 케이스들이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일반화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어떤 카더라 같은 느낌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어떤 사람이 사연을 인터넷에 올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네네. 얘기냐면은 김박사넷이나 하이브레인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은 글을 올려야만 하는 사람들이 올릴 거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서 돈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리겠냐는 거예요. 뻔한 거죠. 그냥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올리는 거예요. 공감이 필요하든가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든가 이런 사람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대학원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뭐 학회 가면은 맨날 상 받고 뭐 논문 막 맨날 사이언스 네이처 쓰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안 올려요. 왜냐면 뭐 좋은 걸 올려봤자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어, 사이트에는 어떤 글이 많아지냐면은 굉장히 네거티브한데 특수한 케이스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지도 교수가 갑질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연구실 랩장이 굉장히 사이코 같은 짓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글들만 가득 차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일반화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대학원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막기 위해서 무조건 선택한 건 1대1 멘토링을 육성으로 진행한 거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늘 올렸던 영상도 비슷해요. 신생랩을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김박사넷의 카더라로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연구실 셋업도 해야 되고 뭐 치이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신생랩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안 좋은 면도 있는 거고 좋은 면도 있는 거고 양면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싹 다 무시된 채 그냥
이렇게만 올라가 버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하고자 약간 육성으로 멘토링을 진행하는데 이런 진정성을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좀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님. 아, 예,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좀 얘기가 길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이제 또 워낙 채널도 좀 작고 이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멘토링 신청을 가준표 사이트에서 좀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한 번만 우리 학생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공유를 좀 할게요. 괜찮으시겠죠? 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읽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가준표 박사님. 최근 멘토링 관련 영상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우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현재 박사 과정에 대해 고민이 깊어 멘토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YK 라인 대학에서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풀타임이 아닌 학연 협동 과정생으로서 연구소와 학교 두 곳에 소속되어 학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연협 과정은 연구소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 학교에서는 주로 수업을 통해 학위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대학원 입학 당시까지만 해도 박사까지는 생각이 없었는데 석사 과정을 보내면서 연구가 힘들긴 하지만 싫진 않았고 역량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기르고 싶다는 생각과 더불어 향후 진로에서 교수라는 직업에 노크라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에 박사 과정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을 고민하면서 저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좀 고민이 좀 많아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사 과정을 진행한다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라인에서 석박 통합으로 전환하는 것. 두 번째는 통합으로 인해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뭐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좀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YK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석박 통합으로 전환했을 경우 통합으로 인해서 좀 짧은 학위 기간이 생기고 이런 뭐 학연 협동 과정이 있으니까 뭐 네트워크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다라는 것들. 근데 반대로 단점은 지도 교수님께서 인성적으로는 너무 좋으지만 좀 지도가 좀 아쉽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석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좀 성장이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계속하는 것보다는 좀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운 장단점을 좀 알려주셨고요. 이거랑 다르게 결정하고 있는 거는 유학 또는 더 높은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기가 환경을 바꾸게 됐을 때는 일단 YK 라인보다는 좀 더 학위를 더 높은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고 일반적인 랩실 생활, 즉 아마 학연 과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박사 과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성장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유학으로 갔을 때는 좀 단점이긴 한데 이제 막막함 또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너무 경제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 박사로 전환하면 얼마 정도 받을지가 예상이 되니까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 좀 예측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일단은 조금 자금을 모은 후 가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비교해 가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결단 내기가 도저히 쉽지 않아서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긴 사연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거를 보면서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 거는 본인이 어떤 연구 분야를 지속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교수라는 직업까지도 하셨는데 이게 뭐 요즘 교수라는 직업이 이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연구 분야가 또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서요. 이런 얘기들을 좀 우리가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을 좀 정리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석사 진행하고 석사 후 이제 진로에 대한 것을 질문을 주셨고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석박 통합, 그러니까 자대가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석박 통합을 하는지, 있는 지금 현재 랩실에서 석박 통합으로 전환해서 박사를 지원할지 아니면은 그 유학을 아니면은 뭐 다른 학교를 지원할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유학까지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뭐 회사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박사 과정을 할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건 맞죠? 뭐 회사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더 고민이 깊은 건 박사 음. 이제 학교 네 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박사를 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무슨 연구 분야를 하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요. 이걸 얘기하면 좀 너무 특성화가 될 것 같아서 네, 특징이 너무 잘 드러날 것 같아서 저한테 그 줌으로 저한테만 채팅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분야 하는지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마 대학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이런 거를 경험해봤을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석사를 하다가 유학 가기 전에 원래 이렇게 교수님들이 한 번씩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저 스스로도 석박 통합을 그냥 외국에서 하지 말고 이 연구실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고. 음, 그렇구나. 이 분야는 만족하세요?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만 팩트 체크만 좀 할게요.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제가 이해를 한 게 맞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2, 3, 4, 5, 6이라고 하는 건 장단점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짧은 기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선박통합이니까. 그리고 군대는 혹시 전문연 뭐 필요 없이 지금 갔다 오신 거죠? 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일 수 있는데요. 군대를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뭐 석박 통합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뭐 군복무에 대한 이점은 일단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학연 과정 하고 있다라는 거 뭐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요것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지도 교수님인데 연구 분야이고 뭐 월급 같은 것도 물론 그렇지만 이 지도가 아쉽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예요? 제가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저는 이제 지도 교수님과 지도 박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음, 근데 이제 이제 학연 과정생 같은 경우는 음, 보통 지도 교수의 터치는 거의 안 받고 음, 지도 박사,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음, 지도 박사한테 거의 이제 지도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저희 지도 박사님 같은 경우는 과는 같은 학과인데 그 음, 학과 안에서 좀 이제 주로 하는 연구 분야가 다르잖아요. 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제가 하고 있는 분야랑 좀 다른 분야를 하셨어가지고 어 약간 이론적인 그 논의라든가 이런 거를 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음, 아쉽다는 좀 겁니다. 신기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를까 봐 그러는데 학연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연구소에도 소속돼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연구소에서도 우리가 박사 과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연구소에서도 이런 어떤 지도 교수와 비슷한 어떤 보스, 뭐 이런 상사 같은 느낌의 어떤 지도 교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분께서는 지도 박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대신 우린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학교 내에서도 이런 가이던스를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지도 교수님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 연구소에서 자기를 가이드 해주는 박사님께서 과는 같지만 연구 분야가 다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 왜냐하면 그 논문을 누구랑 써요? 논문을 지금 아직 하나도 못 썼는데 네. 그 이제 저희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는 제가 만들고 그 논문 약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의 방향만 정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좀 터치가 좀 제 한계가 있는 게 좀 보여서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럼 논문을 쓰면은 코레스펀딩 어떤 이 지도 교수님이 지도 박사님이 갖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본인의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뭐 펀딩 관련된 프로젝트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거든지 간에 본인이 논문을 쓰는 그 관여된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네. 없나요? 어, 그러니까 관여된 프로젝트라는 게 제가 참여하고 있는 연구 그쵸.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를 거예요? 들면 이런 거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배터리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 펀딩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어디서 받은 배터리 펀딩이 있고 그럼 그거를 아, 딴 네. 교수가 있으니까 그 펀딩을 이용해서 본인이 배터리 연구를 하는 거고 그를 통해서 논문을 쓰면은 내가 일저자가 되는 거고 교신 저자는 그 프로포저를 낸 그 지도 박사님이든 지도 교수님이든 될 텐데 본인이 하는 그 네. 논문은 프로젝트가 없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박사님이 따오셨고, 네. 근데 그쵸? 이제 대신에 네, 박사님이 예를 들어서 배터리로 이제 프로젝트를 따오시면, 어, 박사님께서는 배터리에 관한 주된 그 연구보다는 다른 쪽을 하셨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배터리 쪽 연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저한테 맡기시고, 이제 약간 배터리에 관한 음. 이론적인 부분이라든가, 약간 기술적인 아, 부분을 하고, 그러니까 논문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방향 같은 거는 잡아주시는데, 이제 배터리 관한 내용은 좀 어렵다는 그러니까 그런 내가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 지도 박사님이 그 박사 과정 때 했던 연구랑 지금 하는 프로젝트가 좀 다른 거네요. 그쵸? 예,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지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좀 보이는데 어쨌든
본인의 지도 교수는 이 지도 박사님이에요. 그냥 학교에 있는 지도 교수님은 그냥 지도 교수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뭐 과는 같지만 연구 분야가 다르다.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연구 분야를 그냥 지도 박사님이랑 같은 연구를 하는 건데, 그냥 문제는 뭐냐면 그 지도 박사님의 어떤 그 스페셜티가 그 연구 분야에 있지 않아서 뭔가 지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느껴져요. 이게 맞죠? 네네. 음,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뭐 뭐든지 다 뭐 지도 교수가 다 뭐 이런 걸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왕왕 존재를 하는데, 음,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어때요? 뭐 석사 과정 해봤는데 그래도 석박 통합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걸로 봐서는 나름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좀 만족하고 있다라는 걸로 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대학원 생활이 아니라 이 학연 과정을 통한 대학원 생활에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니까 박사 과정을 하는 게 아닐까,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학연 과정에 대해서는 좋다라기보다는 음, 싫지 않다가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박사님께서 물론 이제 연구 분야에 대한 지도는 아쉬우나 음, 인성이 되게 좋으시기 때문에 음, 어, 또 이런 분을 또 사수로서 만나는 기회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에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음, 이제 사실 이제 박사를 생각을 했던 거는 제가 아까 말씀 주셨는데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음,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음, 어, 제가 이제 이 채널에서 또 영상 하나 봤던 게 이제 그 20, 30대는 성장이 더 중요하신다고 음.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는데 좀 더 성장이 필요할 것 같고 성장을 하고 싶어서 이제 박사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렇게 네, 됐습니다.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들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어렵다고 하는 게 저는 답을 알고 있는데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제가 유학을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본의 아니게 또 지금 있는 연구실에 계신 지도 박사님이라든가 지도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괜히 또 부정적인 또 얘기를 하는 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또 유학 가라라는 얘기도 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냥 국내에서 그냥 하세요라고 하기에는 또 뭐 제가 항상 강조했던 그런 뭐 도전이라든가 어떤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거랑 또 좀 상충되는 것 같아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멘토링을 보고 계신 분들께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냥 다 떠나서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솔직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라고 하면은 뭐 둘 다 맛있으니까 근데 둘 다 먹을 수는 없는 거고 뭐 어쨌든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뭐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멘토링을 드릴 때는 어떤 전제 조건을 갖고 이제 드리냐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냐면 그냥 제가 친동생이라고 생각할게요. 우리 지금 안녕하세요 님이 그냥 다 필요 없고 뭐 내가 이 말을 공적인 자리에서 함으로써 누군가가 상처를 받겠지라는 생각 다 안 하고 그냥 우리 친동생 입장에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네네. 그런 식으로 멘토를 해도 나쁘지 않겠죠? 아, 예,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본인이 어 뭔가 어떤 가치를 원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제가 지금 쓱 들어보니까 어쨌든 성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원하고 그러니까 성장을 원하세요. 지금 본인은. 그다음에 은근히 또 더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YK 라인이라고 하셨는데 뭐 정확히 어떤 랩인지 모르겠고 또 랭킹도 다 그때그때 바뀌니까 의미는 없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랭킹으로 봤을 땐 YK보다는 그래도 뭐 서울대나 포항공대나 카이스트 이런 쪽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은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유학을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본인의 그런 어떤 생각을 막는 게 이거 외국 생활 같은 거 좀 이렇게 어렵지 않나.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좀 내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 드릴 수 있냐면요.
타지 생활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유학 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친동생이라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그게 있어요. 뭐가 전제 조건이 있었냐면은 정말 영어의 영자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막 아무것도 영어 못하는데 그냥 거기 던져놓고 가서 살아남으세요라고 하면은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외국 가세요라고 하는 것도 좋은 멘토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야 돼. 본인이 영어에 대한 익숙함은 얼마나 되세요? 토익, 토플 이런 거 점수 있는 거 어, 있어요? 점수는 없고 응. 영어는 사실은 많이 부족해서 네. 제가 이제 유학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대학을 많이 옮긴다면 생각을 음. 했을 때는 이제 사실은 먼저 선취업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만 이렇게 된다면 왜죠? 그러면은 일단은 통합으로 가게 되면 취업한 거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자, 지금 현재 잘, 이제 경제 참 네. 죄송해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선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통합이랑 만약에 박사 진학을 고민을 한다면 네. 통합과 이제 다른 학교 진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은 이제 그 경제적인 여건이 좀 좋지가 않아서 네. 사실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네. 통합을 가게 되면 이제 그 급여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취업한 것처럼 뭔가 지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다른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된다면 지금 당장 바로 가긴 좀 어렵고 어느 정도 자급이 좀 모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고려해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니에요. 그 잘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본인이 다른 학교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든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원을 하는 그 빈 기간 있잖아요. 그때 그냥 연구원으로서 인턴 같은 걸로 일하면 돈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무조건 내가 꼭 석박 통합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려면 뭐 월세도 필요하고 이런 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몇십만 원이라도 받아야 되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게 다른 옵션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다른 학교로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카이스트로 지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올해 지원을 바로 못 하니까 내년에 하려면은 어쨌든 다른 학교로 간다고 하면 만약에 2024년도 1월 2월 달에 졸업할 때니까 3월부터 최소한 뭐 내년 12월까지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꼭 취업을 하지 않고 이게 인턴 같은 걸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진짜 그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리고 연구소에서 이런 단기 인턴 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썼던 사람들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졸업 거의 다 했는데 이걸로 해서 인턴하면서 좀 돈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뭐 유학 준비하다든가 다른 학교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본인이 뭐 어차피 석사로 들어왔는데 내가 다른 학교 가는 중에 이거 인턴하겠다고 하는 걸로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걱정은 크게 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은 결국 2024년이라든가 2025년도에 한 뭐 벌어봤자 뭐 한 뭐 월급 한 200만 원 받는다고 치면은 2,400만 원 곱하기 2 하면 한 5천만 원 받을 텐데 이 5천만 원 때문에 석박 통업을 한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5천만 원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본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어떤 일점 순간을 선택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제가 봤을 때 본인 선택입니다. 이거 좀 변명이에요. 그냥 본인이 그냥 이거를 최대한 안 하고 싶어하는 왜냐면 두렵고 막막하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변명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등등을 통해서 아니면은 꼭 인턴을 하지 않고더라도 회사에 취업을 해도 돼요. 그냥 석사 졸업한 다음에 석사 졸업 후에 회사 취업하고 그다음에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 유학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뭐 카이스트나 다른 학교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자체가 본인이 석박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모르셨어요? 이런 거 인턴하는 사람 없어요? 주위에? 뭐 포스트 마스터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네, 아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제가 그 인지를 하고 있던 부분은 네. 어,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박사 그 과정생들이 좀
아까 풀타임 하시는 분들이 좀 가난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원래 대학원생이 좀 가난하죠.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음, 뭔가 어느 정도 나의 자금이 어느 정도는 조금 있어야, 그러니까 보험금 마냥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는 조금 있어야 그래도 음, 학교 생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가지고 음, 수학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풀펀딩 영상을 제가 박사님 거 많이 음, 봤는데 음, 그거 보면서 좀 자신감이 또 생겼다가, 음. 사실 또 주변에서는 또 풀펀딩 어렵다, 뭐 누구는 지금 돈 뭐 내면서 다니더라, 뭐 이런 또 소리를 또 들을 때마다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아, 그런 게 죄송합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저 애가 너무 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애가 왜 아,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좀 지났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 정신이 분산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풀펀딩부터 못 들었거든요. 풀펀딩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이 가난하다고 많이 들어왔다가 이제 박사님에 대한 풀펀딩 영상을 보고, 음, 그러니까 풀펀딩 미박 관련된 영상을 보고 자신감을 좀 많이 얻었는데, 음, 이제 제 주변에서는 또 풀펀딩이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자신감이 좀 꺾이고 이런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취업을 먼저 고민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학교로 갈 때. 틀렸어요. 미안한데 이게 틀렸잖아요. 풀펀딩이 어려우니까 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말이 안 돼요. 풀펀딩이 아니면 박사 못 가요. 그런 사람들 없어요. 어, 자기 돈으로 박사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 풀펀딩이 어려우니까 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로직이 틀렸다고요. 그냥 풀펀딩이 못 받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어, 그러니까 무조건 네. 되는 거예요. 풀펀딩은. 그러니까 당연히 돼야 되는 그게 합격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박사 과정은요 다 풀펀딩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풀펀딩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풀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연구실 안에서도 또 뭐 랩실 사람마다 또 교수님의 어떤 권한으로 뭐 퍼센트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학생은 얼마 받고 저 학생은 저렇게 받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데 미국 박사는 무조건 다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풀펀딩이 어렵다는 얘기는 그냥 불합격했다는 얘기예요. 불합격했으면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 그러면 풀펀딩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위에 어쨌든 박사 과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이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제 주위에는 다들 다 좋은 데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른 것을 일반화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풀펀딩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박사 과정에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걱정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붙기 위해서 일단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어, 네네네. 누가 풀펀딩을 안 받았어요, 주위에? 아까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주위에 풀펀딩으로 박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못 받았어요? 어, 제 지도 박사님이 네. 뭐 쓰려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음. 저한테는 계속 통합으로 돌려라, 이렇게 인력이 없으니까 꼬드기는구나. 통합으로 돌려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박사 뭐 이제 해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여쭤보면 네. 요즘 그런 자금 받기 어렵다던데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거 하나를 갖고 지금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케이스가? 괜찮아. 케이스가 한 솔직하게 두세 개. 얘기하셔도 돼요. 뭐라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랑 뭐 주변에서 한두 명한테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명한테 들었던 게 뭐예요? 뭐 또 그 박사 뭐 한 1년만 이제 장학금을 주고 네. 그 이후에는 못 하겠다, 그 이유는 계획이 뭐라고요? 그 이후에는 갱신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들었던 적도 있고. 자, 좀만 더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게? 1년 뒤에는 그거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저도 이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음, 첫 1년 동안은 이제 장학금을 주되 그 다음 연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음,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대충 얘기하고 대충 들어서 그런 건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케이스는 또 다른 케이스도 있겠지만요. 학교마다 1학년한테는 무조건 장학금을 주는 학교가 있어요.
무조건. 그 다음에 네. 1학년이 지나면은 랩 로테이션 같은 걸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지도 교수를 찾아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나를 선택하면은 그때부터는 지도 교수님이 풀 펀딩을 날 2학년 때부터 고용해 주는 거예요. 따로 뭐 장학금을 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국 박사과정은요, 모든 게 시스템으로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박사를 하면 펀딩을 줘야 돼요. 노 펀딩으로 박사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부자, 아, 아니 안철수 딸도 뭐 돈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이 뭐 풀펀딩 안 받았겠어요? 스탠포드에서 무조건 받거든요. 그분 지금 뭐 샌디에고에서 교수님 아가 하고 있을 텐데 그분이 안철수 딸이라고 뭐 펀딩 안 받았겠냐고요. 안 받아도 되지. 안철수 딸인데 돈이 그렇게 많을 텐데. 근데 받는다고요. 아무리 돈 많은 네. 재벌 딸도 딸 아들도 다 받아요. 왜냐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노동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풀펀딩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탈락했다는 얘기예요. 그 학교에. 그 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어쨌든 교수님의 선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좀 더 전에 이제 얘기를 들어갔을 때 어쨌든 지도 박사님께서 그런 뭐 요즘 어렵다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럼 요즘 어렵다던데 그럼 안 할 거냐? 그것도 아닌 거고 어렵죠. 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 뭐 지금 다니시는 어떤 학연 과정 붙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어려웠을 건데 그걸 잘 붙어가지고 지금 배우고 계신 것처럼 어렵겠죠. 근데 어떻게든 붙어서 오면은 다 풀 펀딩 받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거기에 왜 휘둘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려고 하면 다 할 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어떤 의지와 열정 차이고요. 정보가 좀 더 네.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 유학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전 유학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뭐 우리나라의 어떤 연구 환경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졌고 저는 충분히 어떤 그런 부분을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유학을 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다 떠나서 유학을 가냐 안 가냐를 가를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차이는 뭐냐면은 그게 공부를 한국에서 하냐 아니면 외국에서 하냐거든요. 이게 제일 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쨌든 공부를 하면 다들 비슷비슷한 환경이고 비슷비슷한 그런 공부의 지식을 다 해가지고 논문 쓰고 할 텐데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앞으로 21세기의 이제 후반 중반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가치가 뭘까 필요한 어떤 덕목이 뭘까를 봤을 때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다이버시티라고 보거든요. 이 cultural difference라든가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저는 리더십 중에 중요한 덕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생활 환경이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남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끼리 다 같이 어울리면서 이런 사람들끼리 어떤 공동의 목표를 리더십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나는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는 입장이고 앞으로 출산율이 떨어져서 정말 우리나라에 이제 학교에 학생이 없어지면은 어쨌든 말레이시아든 베트남 사람이든 받아야 될 텐데 왜냐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오진 않을 테니까 다른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 나라에서 오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동남아에서 올 텐데 중국인들이라든가 올 텐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어떻게 이거를 누군가는 그걸 조율을 잘해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과연 우리나라일까? 난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게 정말 유럽이랑 중동 막 별의별 나라에서 다 오거든요. 제 오피스에도 한 명은 이탈리아인이고 한 명은 프랑스인이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참 너무 재미있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그러니까 남녀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cultural difference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조율하면서 어떤 공동의 프로젝트를 이뤄보는 경험 자체가 저는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뭐 환경이 좋고 뭐 월급도 잘 주고 교수님도 나이스하고 논문도 잘 쓸 수 있다고 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교육 환경 자체가 그런 다이버시티를 추구하기에는 좀 멀어요. 그러니까 제 음, 어떤 이런 의견을 존중하거나 동감을 하시면은 무조건 외국으로 나가는 게 좋은 거고 아니다 나는 뭐 굳이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지식 잘 배워가지고 스킬 잘 배워가지고 어쨌든 뭐 난 정말 잘 배우는 게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학교를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본인 학교에서 지금 석박통화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본인 가치관의 차이인데 제가 항상 유학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마인드에는 앞으로는 요 덕목이 중요할 거다. 다이버시티 관련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외국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리고 뭐 더 얘기하면은 여기다가 또 하나만 얘기하면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게 사실 중요하긴 하죠. 이 네트워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비유를 드는데 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갈비탕을 배우려고 해요. 그러면은 갈비탕을 잘 하는 식당에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 한국에서 배우는 게 제일 낫죠. 그냥 한국에 아무래도 갈비탕을 제일 잘하는 데가 있을 테니까. 뭐 강남역에도 있을 거고 저쪽 무슨 뭐 전라남도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쪽 부산에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맛집 갈비탕 갈비찜인가 갈비탕인가 그거 찾아가서 그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일 가서 갈비탕 배우기 힘들겠죠. 물론 아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다이버시티를 저는 주로 생각을 하지만 조금만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의 과학과 공학의 트렌드를 누가 잡고 있느냐? 미국이 잡고 있거든요. 모든 트렌드의 프론티어, 그러니까 모든 연구 필드의 프론티어는 다 어디 있냐? 미국에 있어요. 이게 뭐 배터리든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배터리나 이런 거 좀 잘해요. 배터리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잘하는데 그런 몇 가지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 각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좀 예를 참 들기가 좀 어려운데 로보틱스라고만 예를 해도 물론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잘하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지만 정말 로보틱스 제일 잘하는 나라 따지면은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그쪽이 펀딩도 많고 투자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모든 연구의 프론티어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외국이 좀 더 편하죠. 그러니까 어,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위에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니까. 미국이 무서운 거예요. 돈을 쳐바르니까 전 세계에서 인재들이 다 오잖아요. 다 온다고요. 전 세계에서 한국, 인도, 중국, 그리고 뭐 유럽, 중동, 뭐 인도 다 오잖아요. 그냥 전 세계 그냥 똑똑한 사람들 다 오잖아요. 그게 무시 못 하거든요. 그 네트워크를 무시 못 해요. 그 네트워크 때문에 나중에 해외에서 박사를 따면은 한국에서 막 삼성이나 이런 데서 제발 좀 와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 YK 라인 같은 데서 박사 따면은 삼성에서 와달라고는 안 할 거예요. 삼성에서 그냥 지원해 보세요 정도는 얘기하겠죠. 뭐 카이스트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와달라고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카이스트는 좀 그래도 대접이 좀 좋다고 듣기는 했어요. 이건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 그냥 뭐 면접관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가치 판단이 달린 거고 저는 그런 걸로 별 신경 쓰고 싶진 않은데 제가 얘기하는 한국이냐 외국이냐 그러니까 유학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다이버시티와 네트워크. 저는 이 두 가지를 뽑는 거고 사실 이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한국에 가서 리서치 그룹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영상들이 분명히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저도 언젠가는 저도 박사과정 학생을 원해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교수가 된다고 하면 내 학생들한테는 내 언어에서 박사과정 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다 이렇게 외국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딜레마기는 해요. 뭐 박사과정 이렇게 쉽게 못 하겠어요. 근데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가치관에 공감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되게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되게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너무 똑똑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너 왜 유학을 안 가고? 그 친구 서울대로 갔거든요. 왜 서울대로 가냐 이러니까 자기는 가족들하고 그냥 가까이 사는 게 좋대요. 그리고 뭐 여자친구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족들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들 근처에서 같이 그냥 공부하는 게 내 심적으로 안정되고 여기서 잘 배우는 게 좋대요. 그런 어,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그냥 그런 게 뭐가 필요해. 나는 정말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20, 30대의 중요한 순간을 내 성장에다 몰빵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공부도 좀 하고 싶다. 이러면은 굳이 뭐 외국을 갈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서의 랩이 정말 뭔가 그 랩에서만 배울 수 있는 어떤 뭔가 독창적인 뭔가의 스킬이라든가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정말 갈비찜처럼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가 뭐 오징어 게임이나 아니면 요즘 예능 컨텐츠 이거 되게 잘 만드니까 뭐 서바이벌 뭐 이런 프로그램 잘 만드니까 하다못해 뭐 복면가왕도 외국에서 이렇게 막 갖고 가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컨텐츠 강국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해서 예능을 뭔가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공부해도 괜찮잖아요. 굳이 외국 안 나가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이 랩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굳이 뭐 다이버시티 네트워크니 뭔 상관이겠어요. 내 연구 분야의 프론티어는 한국에 있고 이 연구실인데 여기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을 저울질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좀 정리를 하면 본인이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다이버시티 네트워크를 좀 원한다.
그런 어떤 전문성 같은 걸 원한다 그러면 외국에 가는 거 괜찮고요. 아니다. 난 그냥 한국에서 즐거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고 또 이 랩에서도 또 여기 나름대로 또 할 수 있는 어떤 연구의 특수성이 있다. 난 그걸 원한다. 그러면 그냥 한국에서 하는 거고요. 그 랩이 만약에 지금 본인이 다니고 있는 랩이라고 하면은 뭐 지도 박사님이 연구 분야에 대한 어떤 지도가 좀 뭐 많든 적든 간에 본인이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경제적인 거는 좀 뒷단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아시겠죠? 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음, 그, 이 랩실 생활이 제가 이제 학연과정생이다 보니까 풀타임 그 같이 이제 또래들끼리 모여서 연구에 대한 토론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요. 음, 혹시 이런 랩실에 대한 구성원이 본인에 대한 뭐 지식이라든가 뭐 스킬도 그렇고 뭐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영향이 확실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음, 연구는 혼자서 잘해야 된다라는 건지 음. 아니면 그 죄송합니다. 구성원에 따라 네. 전 당연히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아, 제가 아까 음, 얘기했잖아요. 그 유학을 왜 가야 되냐면 이 네트워크를 얘기했잖아요. 이 아, 네트워크가 위에서 지금 뭘 하나 보네요. 좀 소음이 들어갔는데 좀 죄송합니다. 왜 독일에서 이러고 되게 콰이어 타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위에서 뭘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사 관련된 걸 하는 것 같은데 이 네트워크가 같이 일하는 어떤 그 리서처인데 이게 뭐 교수도 있겠지만요. 학생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친구들, 학생 친구들, 이 동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MIT, 스탠포드, 버클리에 가려고 안달인 이유는 뭐냐면요. MIT, 스탠포드, 버클리에가 무슨 뭐 더 좋은 마이크로스코프를 갖고 있다든가, 뭐 MIT, 하버드, 버클리에 뭐 무슨 뭐 더 좋은 어떤 강의가 있다든가 이게 아니라 더 훌륭한 교수님이 일단 거기 계시고요. 그 다음에 더 아, 훌륭한 주위 동료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무시를 못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좋은 학교 가면 갈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랭킹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곳에 가면요, 내 주위 사람들은 다 나보다 똑똑할 확률이 높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랩실 구성원이 중요하냐? 중요하죠. 내 랩실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그 캐파의 크기가 굉장히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하면은 무조건 좋은 학교로 가는 게 좋죠.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해서 또 랭킹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주위 학교 학생들이 잘나면 내가 잘난다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좋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라든가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뭐 그 친구들이 뭐 머리만 좋다고 해서 뭐 다 똑똑할까요? 그건 운인 거죠. 주위에 인성적으로도 좋고, 인성적으로도 착하고, 어떤 지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다 버무려진 친구들이 주위에 많으면 내가 그런 인복이 있는 사람인 거고, 그런 게 없으면 또 배우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확률적으로 우리는 좋은 학교에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교수님과 인적 네트워크가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랩실 구성원은 중요해요. 근데 학연 과정이라서 이 랩실 환경이 좀 아마 이게 안 좋은 것 같다로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본인이 어쨌든 주위 동기들이 없고 다 연구소 직원들하고만 일을 하다 보니까 랩실 사람들과 좀 교류가 없으니 여기에서 박사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데서 박사라는 게 좀 그런 장점을 좀 누릴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쵸? 음,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연구소에서도 알고 지내고 협업하는 사람들이 다 어쨌든 뭐 책임 연구원분이라든가 뭐 이런 뭐 연구원님들 주위에 다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하고의 네트워크도 사실 뭐 그런 친구나 학생 못지않게 또 중요하니까, 학연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주위에서 뭐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아, 예, 제가 오해했나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학연 과정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거는 그 음, 주변 분들 뭐 연구원분들도 당연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은데 음, 어, 제가 하고 있는 분야가 다 다르세요. 그래서 음, 프로젝트를 지금 제가 그 뭔가를 만들어내면 제가 설명해야 이해를 하시고 뭐 이런 음, 느낌이라 음, 약간 제가 한 거에 대해서 뭔가 디스커션을 하고 싶은데 음, 그게 아니니까 뭔가 이제 제가 말한 게 이제 맞나 보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미안하지만 아마 랩실 구성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하는 거랑 그렇게 연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원래 박사는 좀 그렇게 고독한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모르는 거를 나 혼자서 좀 이렇게 파는 거기도 한데, 글쎄 본인이 디스커션을 하려고 했으면은 그게 됐을걸요? 어쨌든 논문의 공저자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랑 그 지도 박사님이랑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연구를 이게 할 때. 약간 좀 너무 특이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이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이 연구소 안에 있는 또 음, 부서가 그 저는 기계과가 아닌데 거의 다 기계과이신 분들이에요. 음, 네, 그래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네, 이뭐 어쨌든 상황을 막론하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혹은 결과론적으로 느꼈다고 하면은 그 랩은 박사를 하기에 좋은 랩이 아니네요, 본인에게는. 왜냐면 본인이 그런 갈증이 있고 좀 욕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족을 못 시켜주는 환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대학원을 하고 그다음에 랩실 구성원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런 것들을 만족하지 못할 확률도 물론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본인이 지금 있는 곳에서는 지적 갈증을 해소하기가 힘드네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네. 저는 박사를 하거나 지금 현재 포닥을 하고 있는 연구소에서도 제가 뭔가 막혔을 때 같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원들이 주위에 있거든요. 그게 지도교수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지도 박사님이 예를 들어서 뭔가를 디스커션 하려고 갖고 갔는데, 아 네가 한 게 맞겠지 이러면서 난 모르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만약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그거는 좋은 지도 스타일이 아닌 거죠. 아니, 뭐 본인만 뭐 글쎄 뭐 좋은 지도냐 안 좋은 지도냐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평가겠지만, 적어도 지금 학생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지도 스타일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맞는 지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논문을 쓰면 다 같이 이름 들어갈 텐데 서로 다 이해를 하고 검증하고 하는 작업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분위기고 모르는 걸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랩은 미안하지만 본인이 박사과정을 하기에는 이상적인 랩이 아닌 거죠. 그럼 더더욱 옮겨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제일 감사한 게 버클리도 그랬고 그 지금도 그렇고 너무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그냥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못한 거지, 정말 나는 운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제 지도 교수님이라든가 뭐 버클리 지도 교수님이라든가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에 대한 것들을 항상 가이드를 주셨고, 제가 궁금한 게 있었을 때 물론 그것에 대한 다이렉트한 앤서를 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열어주셨거든요. 그럼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어떤 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지금 지도 박사님이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은 거기서 박사를 할 이유가 더더욱이 없는 거죠. 음. 아, 그러니까 아, 아시겠지만 진짜 수많은 교수님들 있잖아요, 이 세계에.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박사는 지도 교수가 딱 한 명 또는 두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지도 교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다고 김 박사에서 뭐 아무리 뭐 이런 뭐 스탯 같은 거 보여주고 뭐 후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100% 전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저는 나름대로 지도 교수님들이랑 꽤 일을 많이 했거든요. 전 진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 코워크도 하면서 진짜 지도 교수 한 정말 4-5명 이상이랑 계속 코워크를 해봤는데 다 스타일이 달라요. 정말 하나같이 다 스타일이 다른데, 그래도 다 학생이 어렵다거나 했을 때 그것들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좋은 지도교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방임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막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게 무조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이크로 매니징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쨌든 학생이 뭔가 니즈가 있을 때 그것들을 다 좋은 지도교수라면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줘요. 지가 모르면은 그걸 알만한 사람들을 소개를 시켜주는 방식으로라도 합니다. 내 지금 어, 현재 지도 교수 같은 경우는 디스커스를 막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싶으면은 프랑스에 지금 어떤 대학 교수가 있으니까 그 교수를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미나를 열어서 한 미팅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디스커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 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은 그냥 그냥 나 몰라 이러면서 넘어가면 그거는 올바른 연구의 분위기가 아닌 거죠. 나는 우리 지도 교수한테 너무 감사해요. 말이라도 얼마나 고마워요. 내 주위에 이 분야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 막스 플랑크로 데려와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다고 해서 지도 교수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든 더 인사이트를 넣기 위해서 그런 일들 한번 해볼까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 게 얼마나 고맙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 교수도 있는데 본인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그럼 디스커션을 제대로 열었는지도 한번 자기 성찰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도 박사님한테 뭔가를 얘기를 할 때 지도 박사님이 나 몰라 거기서 그냥 끝내는 게 지도 박사님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만약에 본인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그 지도 박사님이 좀 더 알기 쉽게 어떤 뭐 논문도 좀 서머라이즈를 해서 드리고 또 설명도 잘 해서 어쨌든 디스커션을 좀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은 그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이 그냥 모른다고 하니까 그냥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쓱 나와 버린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본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해결해 주지 못한 지도 박사님의 문제가 일단 좀 있어 보이고 뭐 모르겠지만 이게 들어보니까 그래 보이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진짜 아니다 싶으면은 그 랩은 본인이 하기에 좋은 랩이 아닌 거죠. 박사과정 하기에. 음. 음, 또 네, 예. 또 궁금한 거 뭔가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됐던 거는 뭔가 이제 박사 과정은 사실 이제 분야가 어차피 주제가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서 거의 많이 노력하는 게 맞는 거고 또 이제 인성이 좋은 지도 교수를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약간 이제 통합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 박사님께서 인성이 되게 좋으신데 단지 이 뭔가 분야에 대해서만 뭔가 같이 이제 뭔가 이론적으로 좀 더 기술적으로 나눌 수 없는 거에 대한 아쉬움만 있을 뿐이지 인성은 되게 좋으신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결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글쎄 뭐 옛날이나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겠지만 보통 박사 과정이 다 처음부터 알아서 다 해오고 지도 교수는 마지막에 그냥 사인만 하거나 그냥 뭐 논문 교정만 좀 해준 다음에 뭐 이렇게 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음. 저는 그렇게 교육 안 받았어요. 최소한 저는. 어, 진짜 저는 논문을 쓸 때든 뭐 계산을 할 때든 교수님이랑 1대1로 앉아가지고 다 하나 두 개씩 다 A부터 Z까지 체크 다 하면서 논문도 다 지도 받았고 그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다 어쨌든 그거에 대한 다이렉트 앤서를 안 줄지언정 그래도 뭐든지 그걸 디스커션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난 몰라라고 하는 거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제가 해결을 하려고 저 스스로 노력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되게 긍정적인 리서치 관련 디스커션이 항상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좋은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어떤 교수님들은 학생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좀 방임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음, 연구나 공부는 혼자 스스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글쎄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을 마이크로 매니지하고 싶어 하진 않지만 최소한 학생들이 뭘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최소한 예를 들어 내가 사막에 떨어져 있는 바늘을 찾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면은 최소한 나는 그래도 뭐 여기 일단 동쪽으로 가보자. 왜냐면 바람이 동쪽으로 불었으니까 동쪽에 아마 있을 확률이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어떤 논리적인 판단하에 그래도 어떤 이 확률이라도 일단은 줄여주는 식으로 뭐 동쪽에서 한번 시작해보자. 아니면 뭐 한번 삽을 주면서 여기서부터 파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제한 정도는 주는 사람이 맞는 거지.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너 내가 돈을 하고 펀딩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연구 처음부터 다 해서 그냥 해. 라고 하는 게 저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교육에 대한 철학이 다른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랩에 대한 평가를 제 스스로 하긴 좀 그래요. 근데 저랑은 맞지 않아요. 저라면은 그런 랩에 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근데 그런 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어떤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는 게 나쁘다고 보기도 좀 힘든 거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좀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겠죠. 근데 who knows죠, who knows. 이건 본인이 음,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 네네. 어,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저라면은 빨리 졸업하고 일단 회사를 가서 회사 경험도 좀 해보시고 뭐 이러다가 아니면은 뭐 포스트 석사 같은 거 좀 하면서 이런 리서치 계속 경험 쌓고 저라면 그냥 미국 갑니다. 뭐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연구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하다못해 독일보다도 미국에서 연구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최소한. 안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뭐 R&D 깎이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이 시점에 미국은 지금 이 R&D 예산이 지금 뭐 몇십 조인 마당에 이건 무조건 미국 가는 게 맞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을 안 갈 음, 이유는 본인이 어쨌든 외국 타지 생활 같은 거라든가 언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라는 건데 글쎄 그 뭐 그거 못해서 뭐 구더기 무져서 장 못 담그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지. 저라면은 음, 한다 이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학교들이 다 좋은 학교만 생각해서 그래요. 뭐 일리노이라든가 미시간이라든가 이런 뭐 굵직굵직한 주립대만 생각해서 그렇지 탑 50에서 100만 써도 훨씬 좋은 거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 네. 저는 무조건 가라라고 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근데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 개인 가치관의 차이니까 뭐 그리고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 가는 것도 차라리 나아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항상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 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아, 뭔가 그래도 좀 가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뭔가 음, 현실적인 상황만 자꾸 고려하다가 저울질만 하다 끝난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좀 제가 추구하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경제적인 게 뭐 얼마나 있다고 뭐 그러겠어요. 네, 저는 그 맞지 않다고 네, 봐요. 자, 네, 좀, 잠시만요. 갑자기 기침이 나올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그런 것들은 되게 순간적인 거잖아요. 근데 박사를 어디서 했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란 말이에요. 진짜 본인이 어디서 박사했는지는 평생 쫓아다녀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지도교수 밑에서 공부했는지도 평생 쫓아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좋은 데를 최대한 가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거를 뭐 그런 사람들을 제가 바지끄대기 붙잡고 무조건 미국 가서라고 얘기 못 하지. 그건 본인이 선택이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미국 박사 이런 거 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 정보가 굉장히 없어서 저는 돈 많은 애들만 유학 갈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학부는 실제로 그렇긴 한데 대학원도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돈이 없어서 유학 못 가겠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닌 게 너무 네, 아닌 게 너무 드러났잖아요. 뭐 저 월급 막 500만 원씩 받고 학교 다녔어요. 등록금 포함하면은 저 연봉 막뭐 거의 1억이었을걸요. 등록금까지 포함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달에 3천 불씩 받으니까 그냥 학교 어, 다니면서 500만 원씩 받고 물론 월세를 많이 낸다는 한정이 있긴 하지만 어디든 붙으면은 다 펀딩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은 미국에 있는 회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 오고 싶으면 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옵션이 두 개죠. 근데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못 가요. 미안하지만 미국에서 일하려면은 정말 미국에서 학위를 받든가 하면 정말 본인이 굉장한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뭐가 더 나은 네,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럼 탑 100이라도 정말 이름 모르는 뭐 그냥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도 미국에서 하는 게 좀 낫다고 보는 거죠. 차라리. 요즘은 더더욱이. 근데 몰라요. 이것도 뭐 개인이 이제 학교에서 또 어떻게 생활하냐에 따라 다른 거라서 민감한 문제긴 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내가 만약에 한국 가서 리서치 그룹을 만들었을 때 이거 어떠한 독창적인 가치나 대체 불가능한 그 어떤 가치를 내가 학생들에게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죠. 그게 해결이 돼야 제가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리서치, 저만이 전달해 줄 수 없던 그런 교육 철학 그런 게 있어야 이제 학생들에게 박사도 하거나 석사도 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뭐 저도 사실 교수할 수 있는 그 자질이 안 되는 거니까 못 하는 거죠.
저도 굉장히 딜레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딜레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는 그냥 본인을 정말 친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어, 도전해서 얻어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한 5년쯤 뒤에 박사 받고 나면요. 아, 가준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정말 들어서 다행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모르죠, 뭐. 아, 네. 그래요. 어, 뭐 아마 많이 해결되셨죠? 아, 네네. 도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속 뭐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고요. 나중에 뭐 네. 유튜브에 올라가면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질문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또 차근차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